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불법 선거 자금 수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후임으로 주마니 윌리엄스 공익옹호관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이씨 경찰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뉴저지 포트리 타운 정부가 주 검찰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의 전직 한인 직원이 폴킴 시장 등 한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이 오늘 밤 플로리다에 막대한 피해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하며 상륙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지방법원에서 폭발물이 터져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기 있는 결혼식장 소유주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수백 쌍의 커플이 결혼식장을 잃었습니다. 뉴욕시경이 무장강도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전직 검사가 FBI와의 총격전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에서 한 여성이 수갑이 채워진 채로 퇴출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오늘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불법 선거자금 수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애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사퇴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검찰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지난 2021년 시장 선거 당시 외국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오늘 아침 공개된 57페이지 분량의 연방 대배심 기소장에 따르면 애덤스는 뇌물수수, 불법 선거 자금 요구, 전신 사기 및 전신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애덤스 시장은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데미안 윌리엄스 연방검사는 애덤스 시장이 튀르키예 사업가와 튀르키예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10만 달러 이상의 고급 여행 혜택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애덤스는 이러한 해외 기부금이 불법임을 알고도 수수했으며 이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는 이러한 고가의 선물을 받으면 법적으로 신고해야 했지만 수사 내내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애덤스는 또한 뉴욕시 소방안전검사 절차에 직접 개입해 해외 이해관계자들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튀르키예 영사관 건물의 오프닝 행사를 위해 소방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국 검사관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소장을 통해 애덤스는 외국인 후원자들과의 부패한 관계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법은 외국인이 미국 내 선거에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에 앞서 연방수사당국 요원들은 오늘 오전 애덤스 시장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에 들이닥쳐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애덤스 측 변호인 알렉스 스피로는 성명을 통해 오늘 또다시 부적절한 장관이 펼쳐졌다며 애덤스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를 위해 12명의 요원이 들이닥쳤고 우리는 기꺼이 제출할 의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현재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애덤스 시장을 직무에서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주지사 측 대변인은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법 집행기관의 확인이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이 기소되며 시장직 사임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에 대한 사임 촉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애덤 시장이 사퇴할 경우 차기 뉴욕시장 대행 업무를 대행하게 될 주마니 윌리엄스 공익옹호관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공익옹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마니 윌리엄스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뉴욕시 헌장에 따라 시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윌리엄스 옹호관은 2019년 특별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공공옹호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지난 2022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패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이 오늘 기소되면서 브루클린 출신의 공익옹호관인 주마니 윌리엄스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그레나다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이민 1세대입니다. 그는 뉴욕시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뚜렛 증후군과 ADHD 진단을 받은 바 있지만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브루클린 칼리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민주당원이자 노동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는 커뮤니티를 조직하는 리더로 경력을 시작해 그레이터 플랫부시 비컨 학교에서 커뮤니티 조직자로 커리어를 쌓았으며 이후 뉴욕주 세입자 및 이웃 연합의 이사로 활동하며 뉴욕시와 주 전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확보를 위해 힘썼습니다. 윌리엄스는 또 뉴욕시 의회에서 경찰 개혁 법안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유색인종 커뮤니티에서 남용되던 경찰의 정지, 질문 및 수색 관행을 종식시키고 경찰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NYPD 내부 감사실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커뮤니티 안전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에게 공평하고 투명한 경찰 제도와 안전한 거리, 저렴한 주택, 그리고 뉴욕시 행정부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하며 쌓아온 인물로 평가됩니다. 애덤스 시장이 사퇴를 결정할 경우 주만이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공호관이 시장 직무 대행을 맡으며 9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빅토리이시 경찰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뉴저지 폴리 타운 정부가 주 검찰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그동안 이 시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타운 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은 한인 등 지역 주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마크 소콜리치 포틀리 시장은 맥 플래킨 주 검찰총장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지난 7월 28일 빅토리아 이 씨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은 이 씨의 가족과 친구, 포틀리 경찰서와 포틀리 커뮤니티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가능한 신속한 조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운 정부의 한 관계자는 포틀리 정치권의 소극적인 자세와 주민들의 비판 목소리에 대한 연이은 언론 보도가 타운 정부 측에 전해지고 있다며 이에 정치권에서도 주민 우려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콜리치 시장의 이번 서한은 플래킨 주 검찰총장과 함께 경찰 총격 조사 부서 담당자와 크리스 정 포틀리 한인 회장, 김의환 뉴욕 총용사에게도 발송됐습니다. 아울러 포틀리 타운 정부는 포틀리 한인사회가 요구한 타운 정부 내 정신건강위원회 설치 역시 준비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만 포틀리 정치권은 이 씨의 가족과 한인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한 토니 피켄스 주니어 경관에 대한 행정휴직 처분 등 인사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 타운 정부의 전직 한인 직원이 폴 킴 시장 등 타운 정부 한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인 김 시장 등은 억측과 근거 없는 허위 비방이라며 정치적 이유에서 제기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팰리세이스 파크 타운 정부 클럭에서 사임한 지나 김 씨는 팰리세이스 파크 타운 정부의 폴 김 시장과 폴 이 시설 관리자, 소피아 장 클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타운 정부 클럭으로 근무하면서 적대적 근무 환경, 성차별, 보복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인 김 시장 등은 해당 소송에 대해 억측과 근거 없는 허위 비방이라며 정치적 이유에서 제기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팰리세이스 파크 타운 클럭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 2018년 당시 시의원이었던 김 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고 이후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시도하는 등 피해가 반복됐다며 해당 문제를 2023년 9월 타운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했지만 무시당했고 이후 시설 관리자의 감시 등 지속되는 적대적 근무 환경을 견딜 수 없어 2024년 4월 사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사직 후 오클랜드 타운 부클럭으로 임용됐지만 팰리세이스 파크에서 받았을 때보다 급여가 51% 줄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급여 삭감 등에 따른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징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9년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 파트타임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 6년 만인 2015년 행정부 고위직인 클럭에 임명됐습니다. 한편 김 시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맞서 싸울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행정부는 납세자의 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구태 정치 세력의 잔재를 해소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며 과거 권력 집단의 수십 년간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이어서 주민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김 씨의 소송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허리케인 헬렌이 오늘 밤 플로리다에 상륙할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허리케인의 세력이 매우 커져 막대한 피해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하며 주민들의 최악을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현민 기자입니다. 허리케인 헬렌이 오늘 오전 11시경 플로리다 템파 남서부 지역에서 410km 떨어진 해안 위를 시속 22km의 속도로 지나 북동부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세력이 거세진 허리케인으로 인해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려졌고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시속 200km의 거센 바람의 동반도 전망됐습니다. 헬렌의 영향으로 이미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몇몇 지역에 침수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경 기상청은 허리케인이 오늘 밤 플로리다에 상륙하기 전에 세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파괴적인 피해를 동반하는 카테고리 3으로 발전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위험권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플로리다주 전체가 열대야 기후의 영향을 받아 열대성 폭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애틀란타를 포함한 조지아에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재난 같은 폭풍이기 때문에 약 6m의 침수가 예상되고 파괴적인 세기의 파도들도 동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태풍 헬렌으로 비상경보가 발령되자 수백만 명의 플로리다 주민들은 필수 용품을 미리 구매하고 창문을 걸어 잠그고 무거운 모래 가방을 준비하는 등 대비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주요 도로, 다리, 공항, 학교, 공공기관 건물 등 모두 긴급 봉쇄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는 대피를 발령하고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대비하는 플로리다 주민들을 위해 대피소가 세워졌고 지난 수요일을 기준으로 500여 명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소로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지방법원에서 폭발물이 터져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20세 남성이 용의자로 지목돼 체포됐습니다. 최근 법원 내 강력 사건이 잇따라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센타바바라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카운티 내 산타마리아 법원 내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20세 남성이 이 사건을 벌인 용의자로 지목돼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현장에 있던 방문객 5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모두 귀가했습니다. 보안관실은 용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으며 테러나 정치적 폭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앞서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뒤 이날 아침 기소 인부 절차를 밟으러 법원에 왔다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법원에 들어와 보안 검색대 쪽으로 가방을 던진 뒤 달아났고 그가 던진 가방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안관은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타려고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국은 그를 살인 미수와 폭발물 소지, 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사건 이후 산타마리아 법원 청사는 폐쇄됐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주변 건물인 시청과 공공도서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켄터키주 와이츠버그의 레처 카운티 법원에서 지방판사인 케빈 멀린스가 그의 집무실에 있던 중 지역 보안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인기 있는 결혼식장 소유주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수백 쌍의 커플이 결혼식장을 잃었습니다. 패리슨의 얼트 팩토리 대표는 어제 고객들에게 더 이상 이벤트를 주최하지 못하게 됨을 알리는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전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바나 라미레스와 레이먼드 로메로는 패터슨 시내의 아트 팩토리에 있는 세련된 공간에 반했고 그들은 $12,000의 보증금을 내고 장소를 예약해 10월 4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미레스에 따르면 약 2년 전에 이 장소를 골랐고 이번 주 뉴스 기사를 통해 업체의 압류 사실을 알게 됐으며 갑자기 결혼식장을 잃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바나와 레이와 같은 수십 명의 신랑과 신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그들 모두 결혼식장을 잃게 되는 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트 팩토리 소유주 데이빗 가르시아는 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이상 이벤트를 주최하지 못하게 됨을 알리는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대출자를 비난했습니다. 한편 대출자이자 100 마일 펀드의 사장인 빌리 프로시다는 아트 팩토리는 훌륭한 장소이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자신은 단순히 대출자일 뿐이며 가르시아가 파산 신청을 결정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경이 최근 5개 보로 전역에서 흰색 벤츠 세단 차량을 탑승하고 무장 강도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수사 당국은 두 남성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길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경은 최근 뉴욕시 곳곳에서 총기로 행인들을 위협하며 고가의 물건을 강탈해가는 범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무장강도 용의자 2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2인조 무장강도는 흰색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타고 다니며 고가의 물건을 소지한 행인을 타깃으로 총으로 위협하고 물건을 훔쳐 유유히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명의 남성 용의자가 이달에만 최소 6건 이상의 무장강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퀸즈 오번데일부터 브롱스 웨스트 콘코스, 브루클린 그레이브샌드 등 도시 전역에서 범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들은 행인들을 위협해 현금과 지갑, $10,000에서 $90,000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를 중점적으로 강탈해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들은 거리 무장강도 행각뿐 아니라 주택 안으로 침입하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퀸즈 화이트스톤 150스트릿과 3에비뉴 근처에 위치한 한 주택에 침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자 주택 창문에 돌을 던졌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9월 13일에도 사우스 자메이카에서 주택 침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범죄 행각은 위협과 강탈로 이어졌지만 지난 9월 22일 퀸즈 베이사이드 벨 블루버드에서 물건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던 63세 남성은 얼굴을 수차례 폭행당한 뒤 지갑을 뺏겼습니다. 용의자들은 흰색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은 짙은 색으로 유리창과 선루프가 틴팅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핫라인 전화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보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야민입니다. 최근 뉴욕 전직 검사이자 판사였던 스튜어트 로즌워스가 FBI와의 총격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가 주요 뇌물수수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취소된 수표와 문자 메시지로 인해 드러났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전직 검사이자 은퇴한 업스테이트 판사인 스튜어트 로젠와서가 연방수사국과의 총격전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그가 주요 뇌물수수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취소된 수표와 문자 메시지로 인해 드러났습니다. 연방기수장에 따르면 로젠와서는 오렌지 카운티 지방검사 사무소의 수석검사로서 횡령 사건을 조작한 대가로 약 2년에 걸쳐 공범 마우츠 소다니로부터 $63,000를 챙겼으며 수십 장의 수표와 송금증을 현금화했습니다. 수요일 검찰에 따르면 마우츠 소다니는 화요일 연방부패 혐의로 체포돼 기소되었으며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전직 레스토랑 사업가였던 소다니는 여동생과 조카가 자신에게서 돈을 훔쳤다고 주장하며 횡령 사건을 조작하도록 당시 검사였던 로젠와서에게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2022년 10월 연방검찰에 따르면 로젠와서는 소다니에게 여동생과 조카를 조사하고 기소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3년 3월 마틴과 에만 소다니는 중절도죄와 기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로젠와서가 이들을 상대로 주요 검사가 되면서 사건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달 법정에서 조카 마틴 소다니의 변호사는 마우츠 소다니와의 관계가 최소한의 갈등의 여지를 남긴다며 로젠 와서에게 사건에서 물러나 줄 것을 요청했지만 로젠 와서는 마우츠 소다니를 변호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연방검찰은 그것이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하며 로젠 와서가 그때까지 이미 25,000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수수는 계속되었으며 2023년 5월 10일 소다니가 구매한 1,000달러짜리 10장의 송금증도 포함되었고 로젠 와서는 그중 3,000달러를 5일 후에 입금했습니다. 지방검사 사무소 내에서 로젠 와서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결국 그는 2023년 6월 횡령 사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에만 소다니에 대한 혐의는 기각되었고 그녀의 아들 마틴은 중절도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년에서 7년 사이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024년 1월까지도 로젠 와서는 마우츠 소다니로부터 받은 15,000달러짜리 수표를 현금화했습니다. 6월 18일 마우츠 소다니는 로젠 와서가 돈이 쉽게 추적되지 않도록 수표 대신 송금증과 현금을 사용해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자백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에서 한 여성이 수갑이 채워진 채로 연행돼 파크 밖으로 퇴출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어제 소셜미디어 틱톡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디즈니랜드 경비원들과 경찰들에게 둘러싸인 채 많은 인파 속에서 파크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녀는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2세 아이들과 함께 무단 입장을 한 것이라고 애너하임 경찰국이 밝혔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어린 두 딸이 같이 끌려나가면서 겁에 질린 채 스페인어로 도와달라고 연신 외쳤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그 여성이 아이들과 함께 끌려나가면서 나를 괴롭힌다고 소리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에서 체포되다의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조회수가 40만을 기록했습니다. 디즈니랜드 경비원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급격하게 흥분하며 반응해 경찰을 불렀고 결국 그녀의 혐의로 인해 연행을 해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연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지서를 받고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디즈니랜드와 어드벤처파크 11 이용권 티켓 가격은 104불부터 시작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여러 테마파크를 즐기려면 정작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 비싼 티켓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여민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신청사에서 초대형 한글벽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 행사에는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 등이 대거 참석해 완공된 한글벽을 관람했습니다. 한글벽은 한글의 애민, 조화, 평등 핵심 가치를 담은 글로벌 공공미술작품으로 2만 자의 한글을 새겼습니다. 작품은 강익중 설치 작가가 제작한 것으로 강 작가는 오는 11월 7일까지 회고전 We Are Connected도 개최합니다. 한글벽 프로젝트와 회고전 모두 LG, 키스 뷰티 그룹, 사이버 로즈텍, 양현재단이 후원했습니다. 연방 준비제도의 B컷 이후 국제 금값이 연일 최고가 행진을 벌이자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과 추격 매수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장중 온스당 2,670.57달러로 사상 최고를 찍은 뒤 2,65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괴 기준으로는 가격이 106만 달러 이상이라는 의미라고 AP가 전했습니다. 금값은 약 1년 전인 지난해 10월 초에 1,820달러에 비하면 상승률이 50%에 육박합니다.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확률이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와 동일한 수치이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에도 부합했습니다. 잠정치 때와 비교해 민간 재고 투자, 연방 정부 지출이 상향됐지만 비주택 고정 투자, 수출이 하향됐다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3%의 2분기 성장률은 1%대 후반대 언저리로 추정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웃도는 수치로 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 우려와 달리 미국 경제는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2분기 들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멜리사 라모스 부교육감이 새 뉴욕시 교육감으로 지명됐습니다. 라모스 부교육감은 2007년 영어 교사로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교감, 교장, 교육관리자, 부교육감 등 약 20년 동안 교육계에 종사했습니다. 교장으로 재직 당시 임명 2년 만에 졸업률을 60%까지 끌어올린 바 있으며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학습 방식의 변화, 유아 교육, 영재 프로그램, 청소년 취업 기회 확대 등의 3년 동안 굵직한 교육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전후 항공편으로 국내 여행에 나설 경우 출발 45일 전이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직전 또는 직후에 여행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초가 예약 적기로 드러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은 출발 36일에서 72일 전이 항공권 가격이 낮았으며 출발 58일 전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따라서 10월 하순에 구매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국제선은 출발 50일에서 101일 사이에 가격이 가장 낮았으며 50일 이내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예약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여행은 출발 94일 전, 멕시코 또는 카리브해 여행은 출발 44일 전이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 노선의 경우 일부 국적 항공사들이 특가 프로모션을 선보여 10월 초 이전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